라디오 중심 목진유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또는 모바일 콩으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이죠. 아침 소리가 유승민 신임 대표에게 정책 의총을 제안했습니다. 젊은 의원들이 바라는 새누리당의 변화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아침 소리 간사를 맡고 있죠. 하태경 의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제 소위 말하는 친박 성향의 이주영 의원을 제치고 비박이라고 알려진 유승민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의 생각이 어떻다고 하 의원은 생각하고 계시죠? 기존의 정부, 청와대, 그리고 당의 어떤 기존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불통 문제, 또 정책 실패 문제,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원들의 마음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당정 관계에 있었던 문제점을 불통, 그리고 이제 특히 청와대는 혼자서 하다 보니 정책에 실패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번 원내 경선을 계기로 해서 당대표도 비박, 원내대표도 비박, 이렇게 꾸려지게 되는데, 당청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생겨야 되고, 네. 또 그 변화가 좀 상당히 좀, 제도적으로도, 구조적으로 좀 정착이, 예를 들어서, 네.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정부가 관철시키려고 하고, 또 당은 사전에 협의가 안 돼서 이거 힘있게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또 민심이 좀 안 좋으면은 또 당은 뭐 반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당한 혼선이 지금 빚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 오자회의, 이 오자회의를 하면 대통령 외에 총리, 비서실장, 그리고 당대표, 당 원내대표, 예. 이 정도 5인이 모이는 이런 오자회의 같은 걸 정례화해서 네. 국정의 큰 중심 방향을 여기서 확정을 하고, 그래서 당과 청와대 정부가 함께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대통령은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평적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네. 하지만 기존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좀 근본적인 대안이 좀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네. 지금 하 의원께서 오자회담을 제안하셨는데요. 오자회의. 예, 오자회의. 죄송합니다. 예. 회의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은 빠지고 총리, 비서실장, 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사자회의를 하는 방안은 어때요? 그러면 잘 안 될까요? 그 전제 조건은 그럼 네. 사자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대통령이 수용을 한다 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 네. 결정되는데 대통령이 반대를 하게 되면 전국에 큰 또 혼란이 빚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부분이 있네요. 지금 대통령이 완전히 식물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네. 열심히 하셨고 또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는 끌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후에 아마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나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예.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 당선이라든지 앞으로 당청 관계라든지 당과 정부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로 보시는가요? 그러면 만약 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까지는 잘 모르는데, 네. 어쨌든 사실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 리더십을 좀 바꿔달라는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좀 더 국민 속으로 나오고, 대통령께서 좀 더 불편하시더라도 당과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이런 메시지를 오늘 내주셨으면은 하고 알겠습니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2차 인적 쇄신이 임박했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고, 그 2차 인적 쇄신의 내용이 이번 주쯤 되면은 알려질 거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이 김기춘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예. 하 의원 보시기로는 이번 2차 인적 쇄신에 포함될 거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께서도 여러 번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대안을 찾지 못해서 네. 이제 그 사의를 이제 수용을 안 하시고 계신 건데 이런 사실 얘기죠. 지금까지 하는 예, 일이 예. 마무리된다면 이렇게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해왔던 예, 일이 예.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하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네. 새로운 인적 개편이라면은 인적 개편은 새로운 비서실장이 하시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이번에 반드시 수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좀 심기일전하는 우리 이번에 당 지도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좀 청와대도 심기일전하는 이런 것이 지금 타이밍에 상당히 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은 항상 그 화제를 많이 만들고 또 정책 이슈도 던지고 이러는 분인데요.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이런 부탁한 것 같아요. 정책 의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좀 전에 오자회의도 제가 오자회담이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만 예, 정책 예, 예. 의총이 뭐죠? 그러니까 의총이 의원총회 줄임말이고요. 네.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다 모여가지고 의사결정하는 우리 의사결정 최고 기구죠, 사실. 네. 근데 이제 정책의총은 특정 정책에 대해서 우리 당의 방침을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 문제도 무상복지로 무차별적으로 계속 갈 거냐, 네. 아니면은 선별적 복지로 이제 바꿀 거냐 아하. 하는 당내 이견이 있고, 네. 또 증세 문제도 증세를 어디까지 할 거냐 말 거냐, 증세가 뭐냐 개념 정의부터 어제 우리 원내대표 선거 때도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당선됐으니까 내 갈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당이 통일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총을 뭐 보거나 하고 연락문이나 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 문제가 있으면 전체가 모여서 다 고민하고 해결법도 한번 찾아보는 이런 모임으로 만들자 이런 뜻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을 해서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예. 최근 중요 현안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한번 딱 결정하면 쭉 밀고 나가는 뒤집지 않는 그런 결론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지금 정책 말씀하셨으니까 정책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큰 문제가 공무원 연금 개혁, 그다음에 이제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 축소 증세 문제, 그리고 법인세 인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금을 더 늘리자는 것은 뭐 김무성 대표도 오늘 그 얘기를 했고 또 유승민 의원도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공무원 연금도 김무성 대표 정확히 말씀하셨던데 네. 매년 향후 10년간 매년 5조씩 정부가 지금 돈을 대줘야 됩니다. 보조를.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으로만 가더라도 매년 한 90%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요. 근데 세금을 올리지 않고 그냥 경제 성장률은 한 3, 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매년 6%씩 한 10조씩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복지 문제는 복지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무상보육 계속 할 거냐. 네. 이제 무상보육 중에서도 뭐 상위 30%는 자기 돈 내자. 그리고 앞으로는 무차별적인 무상복지는 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예산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기반해서 그럼 증세를 하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복지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 그 이후에 예상 규모가 나오면 그러면 증세 범위 그리고 증세 범주 뭐 이런 것들을 다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 의원께서 제안하는 정책 의총은 과거처럼 뭐 당 지도부에서 결정한 것을 다른 의원들이 그냥 추인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걸 수평적 차원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같이 결정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뭐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 지도부도 법인세 인상 가능성 열어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몇 프로 올릴 거냐? 그리고 예를 들어 투자 많이 하는 기업은 법인세 면제줘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네. 또 법인세 인상하는 대신에 대기업 규제는 확 풀어주자. 돈 많이 벌게 하고 대신에 세금 좀 더 걷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할 텐데 지금 이제 당의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청와대에서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정책 조정 협의회 만들어서 뭘 하겠다 등등 하는 여기에는 당은 빼고 간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군현 사무총장이 그러지 말고 우리도 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소통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사실 뭐 이번에 당이 빠진 거는 원내 지도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뭐 당연히 당정청이 같이 지금 손잡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이 위기, 그리고 지금 그 국민적 저항이 큰 이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는 우리 대우가 최대한 단결이 돼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당이 따로 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될 텐데요.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꼭 여쭤봐야 될 게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서 예, 하 의원께서 또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형법으로 볼 때 외교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예, 하면서 예. 출판 철회해라. 근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전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 나름대로 업적이 있다고 봐왔는데요. 이번에 네. 실망이 컸습니다. 한미 관계에서도 지금 이면 합의 이걸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네. 대통령 때. 근데 이것도 국가 기밀이거든요. 만약 네.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정치인 노무현이 한 게 아니고 네. 국가의 대표가 한 겁니다. 이게 외교 그리고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죠? 예,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가 한 걸 승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까는 거는 이제 후진국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의 명예보다는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아, 그게 아니면 국가 간에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네. 그럼 미국은 유쾌할까요? 미국 대통령이 이면 합의를 했다는 건데. 한번 대사 불러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출판 철회를 요구하셨잖아요. 근데 출판 철회하고 네네. 대통령이 이 부분은 유감 표명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미 뭐 중국 대사관이나 등등에서는 번역 작업에 들어갔다 이러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지금 뭐 박근혜 정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짧게 한 말씀 주시죠. 국제적 망신이고요. 네. 뭐 청와대는 그래도 좀 전 침묵하는 게 낫다고 보고 네. 저희 같은 국가기강을 바로잡아야 되는 정치인이 네. 이럴 때 좀 바른 목소리를 내고 음흠. 이러면 이제 전임 대통령이 이러면 앞으로 다른 대통령이 이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외국이. 그래서 그렇군요. 대통령께서 전 정말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 간사 맡고 있죠.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정보센터 헤드라인 뉴스 듣겠습니다.